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10월 4일 금요일 장을 정리 복습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우리 장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장 출발할 때 우리는 10월물 옵션 만기 4일 남은 상태에서 옵션 매동을 당연히 봐야 했죠. 개인 월물 콜옵션 매수의 청산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딱히 없었습니다. 콜은 개인들이 7억 매수했고 풋은 9억 원 매수했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프로그램 매동, 변동성 지수 모두 체크를 해야 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 매도세 520만 주가 나왔고요. 그러나 선현물은 백워데이션을 극복하고 정상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자, 차트 보시면서 변동성 지수는 분봉상 횡보를 했지만 원래 내려와야 정상이에요. 계속 횡보해줬기 때문에 차츰차츰 내려오고 있어야 정상인 상황에서 유지했다라는 것은 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절대 수치도 25.84로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고 그 튀어 올라갈 때는 급락장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변동성 지수의 추세가 깨지는 것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떤 추세요? 밑에서 만들어지는 요 상승 추세. 자, 요거를 자 이렇게 보면 좀 뚜렷하게 보이죠.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 이 추세를 깨거나 상승 추세를 깨거나 두 번째 20포인트 이하, 자 20포인트 여기네요. 20포인트 이하로 들어오거나 더 이제 진행되는 거죠. 17.5포인트 이하까지 진행이 돼서 공간을 열어줄 때 되어야 비로소 시장은 안정적인 골디락스 상승장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최소한 이거, 그 다음 적어도 이거, 그 다음에 최대한 이 정도 되어야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환율 체크, 환율이 좀 많이 움직였죠. 환율 체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금요일장 시작할 때 급반등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NDF 환율이 1334.5원까지 올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장중에 올라왔죠. 그리고 야간까지 급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야간 선물에서만 13원 넘게 올라오면서 1346.2원으로 달러 선물이 마감을 했었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재매집을 했다 말씀드렸죠. 매집했던 것들을 풀어가지고 달러를 풀어가지고 다시 밑에서 사들였다라는 거, 재매집 효과, 그 다음에 일시적인 휩소가 나왔고 V턴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중장기 추세는 유지되고 있죠. 월봉으로 보시면 추세 유지. 자, 보시다시피 2020년 때 만들어졌던 저점과 지금까지 연결된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굉장히 닮은 꼴은 여기죠. 자, 음봉을 돌파하는, 물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어쨌든 지금 추세를 지켰어요. 결국엔 제가 깨지 않았고 1300 지켰다라고 말씀드린 그때가 또 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봉으로 올라오는 형태가 됐고요. 얼마나 올라올지 진짜 한 방에 뭐 추세 상단으로 또 올라오면 1,400원 선인데, 이러면 또 환율 문제로 우리 증시가 수급적으로 좀 꼬일 수가 있는 그런 위험에 또 빠지게 되죠. 안 그래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수급이. 그래서 그런 V턴이 만들어졌고요.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추세를 완전히 이탈해서 이탈 안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계속 환율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금요일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고 금투세 결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도부에 위임하면서 또 시간을 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오후장 약간 실망 물량, 오전에는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었다가 실망 물량으로 제자리 걸음. 제가 금요일에 내내 말씀드렸던 내용이 확장형이 아니다. 수급이 계속 제한되어 있다. 위로도 계속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도 계속 내려가지 않는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풀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항권, 그 다음에 라인 저항, 말씀드렸던 라인들 저항, 그 다음에 지지받는 자리들, 제가 금요일에는 이제 파생반에 늘 말씀드리는, 파생 정혜원 교육방에 말씀드리는, 아침에 장 전에 말씀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서 금요일은 지지 라인을, 첫 지지 라인을 341에서 341.2 정도로 봤는데 조금 덜 도달했어요. 내려가다 말았죠. 덜 도달했고 상단에 이제 처음 막히는 자리는 뚫었고요. 여기서 한번 걸리다 뚫었고, 두 번째 최상단은 347.2였는데 그것도 좀 도달하다가 말았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죠. 범위 안쪽에서 그 전날
고점과 저점을 모두 넘지 못하고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만 더 진폭을 낮춘 채 횡보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쭉 추락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옵션의 등합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요일에. 그러나 변동성 지수 자체는, 즉 등합은 줄어들었지만 외과 옵션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변동성을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또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튈지 모르는, 언제 변동성 확장이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횡보하는 날이었지만 횡보 전망은 있으니까 어쨌든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거는 오전에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확 틀어지지 않는 이상. 지난번에 월요일 위클리 옵션 때 원웨이성도 미리 오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한적인 움직임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화하는 상황을 봐줘야겠죠. 거기는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날은 오늘 장세를 파악하고 끝까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이 안 변했잖아요. 한쪽으로 쏠리는 수급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풀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그날은 횡보해도 앞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 불안정하다라는 거고, 그 확률은 아무래도 풋옵션 쪽으로 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겠죠. 변동성 지수가 낮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체크를 하자는,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다시 금요일장을 보고 좀 정리를 해서 복습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고서 공개되는 내용은 이따가 다시 언급드릴게요. 자,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고요. 아침에는 선현물 가격은 동일했었습니다. 백어데이션이나 동일 가격을 반복했었는데 종가로는 현선물 백어데이션을 극복하고 콘텐고로 정상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모건 스탠리가 556만 주나 매도하면서 종합 520만 주를 매도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증시를 매도하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신규 매도가 우위인 상태를 보여서 끝까지 유지되었고요. 개인 콜옵션의 핵심은 최근에 이제 개인 콜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다가 200~300억, 300억 넘게 들어왔었다가 거의 다 녹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362.5 콜옵션, 개인들 많이 슈퍼개미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던 옵션인데 프리가 0.12예요. 360 콜옵션 프리가 0.18까지 녹았습니다. 개인 대량 매수가 나올 당시 대비 마이너스 90% 이상 다 떨어져 있습니다. 다 녹았죠. 다 이제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거기까지 주지 않을 거라는 전망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돌파했잖아요. 돌파했는 추세 돌파했네. 그럼 계속 가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다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여기서 결제시켜주는 거 안 준다. 결제 안 줄 거다. 결제 안 주고 어떻게? 녹이겠죠. 개인콜 200~300억 300억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그거 다 누가 콜매도를 해놨는데요. 외국인이 다 콜매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여서 다 수익을 내려고 하죠. 어차피 선물 만기가 아니라 지금은 옵션 만기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이니까요. 개인들의 콜 옵션 베팅은 정말 맛있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량 베팅에 주목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는 워낙 이제 360이나 62.5는 녹았기 때문에 새로운 콜 옵션으로 지금 또 내려와 있습니다. 개인들의 콜은 중심이 355로 이제 내려와 있고요. 355 콜 옵션의 잔금이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은 반대로 355 콜 옵션 매도가 많이 쌓여 있을 거고요. 거기까지 허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355는 지금도 되게 많이 멀어요. 지금 코스피 200이 341.74인데 뭐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14포인트. 그래서 남은 옵션 만기일 3거래일인데 3거래일 동안 그 자리를 굳이 줘가지고 개인 거 콜을 살려줄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그거 굳이 주지 않아가지고 되는 거, 그러면 다 수익인데, 거기까지 기준을 잡고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게 라인이 여기죠. 여기 내지 이게 이제 선물은 조금 더 2포인트 정도 더 플러스해서 357 정도가 되는데, 좀 여유있게 여기 기준 겹치는 자리,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라인까지. 그러니까 즉 요날 생긴, 요날 있죠? 요날 장대 음봉 생긴 9월 30일 음봉 몸통 자리를 벗겨내지 않는 것이 외국인들의 의도라는 겁니다. 당장 3일 동안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뒤집힐 만한 어떤 큰 대형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최소한 기술적으로 지금 옵션에서 어떤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그 기술적인 흐름과 옵션에서 또 어떤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꼭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털려가지고 개인 콜이 여기 다 녹아가지고 이제는 개인들은 그냥 남아있는 이제 콜 옵션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등 좀 해라, 반등 좀 해라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른 쪽으로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지금 옵션이 부지런히 프리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거 장중에
금요일 장중에 쓴 건데 워낙 그날 전날까지 높은 프리를 보였기 때문에 많이 녹여야 됩니다. 어차피 옵션 만긴 날에는 영해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옵션의 등합을 좀 표기해 본 거고요. 이제 종가로만 좀 파악을 해볼게요. 9.89에서 8.18로 녹은 그런 날이었고요. 횡보하면서. 그래서 그날은 금요일에는 옵션의 등합이 대폭 감소했고, 자, 같은 잔존일 D-4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올해 흐름을 제가 지금 최근에 체크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지금 추이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정상입니다. 자, 지금 현재 옵션의 등합은 4일 기준으로 남은 4일 4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한 5포인트 전후가 정상이죠. 5에서 6 정도. 요 정도는 되어 있어야 그래도 옵션 프리가 높지는 않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9월 10일은 이거보다 높잖아요. 높고 많이 줄어들었어도. 자, 8월이 삐쭉 튀어나와 있는 거는 8월 초 폭락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풋옵션이 엄청나게 컸죠. 엄청나게 풋옵션이 올라오면서 일시적으로 정말 큰 만기가 4일, 3일, 이제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옵션은 18포인트까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거는 만기 이틀 전에 쭉 내려갔었죠. 하루 이틀 전에. 그래서 지금은 8월달은 일단 제외하고 보고 전체적으로도 지금 등합이 상당히 높아서 불안정하다라는 거고요.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물 5.13, 뭐 2월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8월달은 좀 유난히 8월 폭락 때문에 높았고 지금은 8.18까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높다. 8월에서 10월이 대체로 올해 옵션의 등합이 말미까지 높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고요. 이 시기는 변동성 지수 차트 보면은 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평균 변동성이 제일 높은 시기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높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 주봉으로 볼게요. 자, 주봉 여기 이 주봉 안 잡히네. 일봉으로 그냥 쭉 가늠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거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 올라왔던 평균 변동성 지수, 지금 그때 이후로 최고로 높은 시점이죠. 분봉 하나하나에도 이런 때는 진폭이 크게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시세가 급변하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1차로 추세 이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반복, 그다음 2차로 20포인트, 3차로 17.5 언더로 들어와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요. 변동성 추세는 직접 그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동성 지수가 20 이상으로 높을 때는 주식은 중기적인 보유를 위한 투자 활동은 가급적 삼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데이터 볼게요. 이제 금요일에 밤에 발표된 고용 데이터,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률 등을 체크하는데, 예상은, 시장은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는 약간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었고요. 실업률은 4.2%, 동률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는 25.4만 명이 증가되었고요. 시장 예상치 14만 명 증가보다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정도 있었는데요. 7월에 8.9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다시 확인해보니 14.4만 명이었고요. 8월에 14.2만 명인 줄 알았더니 다시 확인해보니 15.9만 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고용, 취업자 수가 과거에도 늘었다, 지금도 늘었다라는 거죠. 예상보다. 그 다음에 실업률은 4.1%로 예상치 4.2%보다 줄어서 고용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이제 2% 목표치를 향해 잘 가고 있다는 전제하에 고용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11월에 50bp까지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이 이제 천천히 완급 조절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안정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페드워치를 보면은 금리 인하가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이제 25bp 확률이 97.4%까지 폭증했습니다. 동결 확률이 2.6%밖에 안 나오고 50bp 비컷 확률이 0으로 이제 아예 선택지조차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올라온 거죠. 그래서 상승했고 이제는 좀 뭐 평온한 상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대선 전까지의 어떤 마지막 랠리 기대감을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꼬리도 잘 달았고요. 흔들리긴 했지만 지금 764 기준, 변곡 기준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변곡에서 다시 살렸기 때문에 이 흐름을 또 살려서 안착해서 더 갈 기대감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수급이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좀 생길 수 있는 10월 한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경우니까요. 자, 그래서 미국 증시는 다시 어디 기준을 봐야 됩니까? 76.4를 재차 이탈해서 저항으로 또 막히지 않는지, 돌파해둔 걸 재이탈하면 저항력이 더 세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점을 만들었던 거, 여기서
한 번씩 걸렸던 자리들, 여기서 한번 걸렸던 자리들 76.4랑 다 겹칩니다. 미국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50에서 다른 나라가 382 반등, 50반등, 618반등에서 막히는 확률이 높았다면 미국은 764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과거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걸 지금 확인하시고 계신 겁니다. 금요일 낮에 써드린 건데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확률이 높을까.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어야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대처하기가 쉬워지겠죠. 금요일 낮 기준으로 예상치보다 이제 고용 데이터가 만약에 밤에 잘 나온다면은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 따라서 야간 선물 상승하고 뭐 갭 상승 후에 음봉 확률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원래 이제 음봉이 좀 많은 국가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미국 증시는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갭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갭 상승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야간 선물은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았습니다. 0.13% 올라서 끝났으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출발한다고 보더라도 음봉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옵션 포지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틀어지지 않고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누르는 쪽에 힘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예상치랑 비슷하다라고 본다면은 적당히 이제 옵션의 프리를 쭉 이제 녹이는 프리 빼는 장세, 횡보, 그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보였던 그런 느낌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그 다음 예상치보다 못 나오는 경우 지금 일단은 이거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면은 갭 하락 후 추세 이탈 우려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삼각 수렴하던 요 자리를 그냥 한 방에 이탈해서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얘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형태로 일단은 선택이 됐죠. 발표가 됐죠. 자, 종가 체크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금요일에 모건 스탠리가 552만 주 이상 매도했고요. 그걸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면서 토탈 520만 주 이상 매도로 마감했고요. 66,600원으로 종료하면서 다음 주 6만 원을 다시 위협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틀 연속 백워데이션을 극복하면서 정상치로 마감했다라는 거, 선현물 차이요.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확장하면서 종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본 선물이죠. 3,100억까지 매도를 늘려서 끝났고요. 3시 이후에 급격하게 매도를 증가시켰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 갈색선 보이시죠? 여기 막판에 매도를 늘렸죠. 그러면서 매수를 늘린 쪽이 있죠. 투신이 종가에 늘렸고요. 투신은 종가에 신규 매수를 3천억 이상 추가하면서 최근 매도 미결과 금요일 매수 미결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매도 6천억,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니죠. 그날 이제 휴장일이었으니까 어제 휴장일 포함해서 3거래일 한 7천억 정도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요일에 매수를 3천억 정도 진행하면서 마감했고요. 매도 미결과 매수 미결을 모두 같이 갖고 있는 양매수 효과가 현재 생긴 그런 상태입니다. 투신이 혼자가 아니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종가의 환매도를 3천억 이상 늘리면서 미결을 축소시켰습니다. 자, 외국인은 환율 변동이 좀 컸으니까 아까 환율 차트 잠깐 보셨죠? 환율 일봉 차트 갑자기 V턴 급반등이 일어나서 중간에 이제 환율 추세 깨지는 건가 해서 이제 매도로 잡은 사람들을 또 뒤통수 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1,300원까지 좀 넓혀서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외국인 달러 선물이 8천억 재매수를 했습니다. 7,990억 매수가 나왔는데 10월물 기준 다시 중립으로 바뀌었고요. 누적으로 최근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환율 하락기에 외국인들은 매도로 눌렀다가 재매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재매수를 한 거죠. V턴 1,300원을 지켜내면서 V턴을 했고 4년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4년 상승 추세요. 야간에 1,346.2까지 13.6원이 급등했고요. 다음 주는 이제 중동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불확실성 그리고 고환율 리스크까지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미국은 변곡 라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76.4% 자리를 지지한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약할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익숙하긴 합니다. 미국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단기적으로 폭등한 중국 증시가 화요일부터 개장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정을 혹시 받는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외국계들은 지금 뭐 중국을 사들이려고 하지만 또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팔고 있다라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영향을 거의 못 받았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혹시나 이제 영향을 주면 좀 안타깝지만 그것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증시도 다음 주에 하도 변동성이 크니까 중국 증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 움직임 봐야 되죠. 미국 지키는지 봐야 되죠. 인플레이션 발표 봐야 되죠. 연준 위원들 연설 일정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옵션 만기일 껴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중간에 화요일에 껴있죠. 그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국채지수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은 한 주니까 변동성 그리고 변동성 지수 자체가 높은 것 이런 것들 계속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덱스 성향 먼저 요거 다 가기 전에 하나 더 기술적 얘기를 먼저 할게요. 기술적으로도 이제 추세 빗각을 잠시 넘어섰다가 제가 이 넘어선 게 그냥 다가 아니다, 이거 제한적이다, 상단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갭을 딱 메고 여기까지 갭을 한번 메우는지 보자. 근데 갭만 진짜 터치하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다시 밀린다는 관점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수렴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와 아래에서 올라오는 반등 추세가 수렴하는 요 자리 이제 한 3, 4일 정도면은 진짜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서라도 어떻게 해요? 벗어나겠죠. 그냥 밋밋하게 벗어나든 어쨌든 이 라인은 통과할 겁니다. 다음 주 중에는 수렴대 바깥으로 빠지게 되는데 위로 안착하고 38선급인 요거 파란선 480 2평 38선급인 요 2평 라인을 딛고 올라서는지 먼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월 30일 장대 음봉을 모두 덮어내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덱스 성향이 강한 삼성전자도 월봉으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거 차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삼성전자는 이미 69,000원 깨는 순간에 이제 게임이 끝나긴 했고 또 그 더 나아가서는 7월 중순에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6, 7천억 이상의 선물 매수 물량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게임이 끝나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밀린 상태가 많이 밀렸으니까 올라올 거냐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금 갑갑한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안 풀리는 점이 많다라는 거죠. 자, 월봉 추세 보시면 지금 뭐 좀 로그를 적용 안 하면 이런 모습이고 로그를 적용하면은 지금 추세가 깨졌죠. 로그 추세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음봉을 덮어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함부로 내려갔으니 올라오겠다라는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찍어 누르는 게 평소보다 상당히 강해요. 각도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V턴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각도는 웬만하면 삼성전자는 V턴을 만드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V턴이 안 나오면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답답하게 몇 개월 이상 뭐 1년 이상 흘러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밑에서 또 대투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늘 보였던 상황은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 자체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올라오겠지라는 기대감 자체가 그 흐름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장기 지금 라인이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이죠? 여기서 올라오는 이 라인이 장기적으로 보이는 이 추세가 깨져버렸어요. 이 라인을 다시 그으면 안 될까요? 그럼 여기서 그을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가까운 쪽으로 다시 한번 그어볼까요? 자, 여기 기준으로 요렇게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남아있긴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밀린다라고 보는 관점이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주제로 그 리뷰 영상을 찍은 날이 있었죠. 아마 좀 내려보시면 삼성전자 늪에 빠진 이유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55,000 라인까지 잡아드렸죠. 그 라인이 여기랑 겹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랑 다 겹치는 자리예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로도 다 겹치는 자리.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지난번에 삼성전자는 평균적으로 반등을 18% 정도 좋았는데 요게 딱 18% 부근입니다. 그래서 얘를 반등 의미 있는 거로 친다면 여기서 새롭게 잡아서 30%대 내려오는 자리가 55,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5,000 부근까지 일단 열어는 두고 보되 6만원이라는 심리적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6만원을 먼저 지키는지 여부를 보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6만 초반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그 자리 열려있는 자리 거기까지 만약에 밀리면 제가 69,000에서 많이 고민했잖아요. 69,000에서 야 이거 깨면은 공간 열리는데 이것처럼 6만원과 5만원도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69,000원 그 다음에 6만원 55,000원 야 만약에 6만원 못 지키면 55,000일 텐데 55,000원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야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진다. 장기적으로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가깝게 추세를 만든 것까지도 이탈해버린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요 부근을 또 이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 지지부진한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함부로 삼성전자 많이 내려왔으니까 과거처럼 많이 다시 올라오겠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바뀌고 외국인들 수급 49%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보유 비중 충분히 변화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번 극복이 되는지 최저점을 어설프게 잡으면 안 돼요. 차라리 최저점 포기하고 적당히 회복한 다음에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게 더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증시 격언도 있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을 노리기보다는 적당히 약간 이제 어디 뭐 종아리나 이런 무릎 쪽을 노리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생각해봐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도 했죠. 예, 여기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인덱스 성향이 강한 삼성전자도 월봉으로 추세가 깨졌기에 극복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최근 늘 봐왔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관의 한국 증시 비중 축소 관점, 모건 스탠리와 블랙록, HSBC 등 우리나라 증시를 자꾸 축소하려는 자들이 있고, 블랙록은 올해 7월까지 중국을 축소하고 한국 확대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가 급히 최근에 이제 중국을 확대하고 한국을 축소한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23년 말에 세웠던 24년도 전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 비중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정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또한 10월 9일 새벽 5시쯤에 한국 세계 국채지수 윅비 편입 여부가 다시 발표되는데, 이번이 우리는 네 번째 도전으로 이번에 편입에 성공한다면 최소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조 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되면서 금리와 환율 등이 안정될 수 있고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탈락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 반대가 되겠죠. HSBC는 한국의 시장 접근성 등급이 레벨 1에서 레벨 2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며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무게를 싣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되어야 우리 시장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생기게 될 거라고 봅니다. 실패하면 참 힘들어질 수 있고요. 다시 뭐 실망감이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들입니다. 자, 여기 10월 9일 제가 적어놨나? 여기 안 적어놨네. 여기 세계 국채지수 10월 9일 새벽 편입 결정 요거까지 볼게요. 9일에 요것도 적고, 자, 10월 7일 월요일에는 미국 고용 동향 지수 발표 있고요. 미셸 보먼 이사 메파저 연설 있고, 닐 카시카리 메파 연설, 라파엘 보스틱 중립에서 메파 연설, 알베르토 무살렘 중립 연설 일정이 있습니다. 10월 8일 화요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폭스콘 테크데이에서 젠슨 황의 발언이 있습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필립 제퍼슨 부의장, 라파엘 보스틱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다 섞여 있죠. 중립매, 미둘기. 사실 젠슨왕 발언이 최근에 비둘기 성향으로 좀 작용했기 때문에 10월 8일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양호하게 나오면은 또 이 세계 국채지수 편입 결정 앞두고 좀 기대감이 형성될 수도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10월 9일 수요일에는 이제 세계 국채지수 편입 결정되고 FOMC 의사록 공개 있고요. 필립 제퍼슨 부의장, 라파엘 보스틱, 로리 로건, 그다음에 오스탄 굴스비, 메리 데일리 연설이 섞여 있습니다. 비둘기와 중립매 모두 다 섞여 있고요. 10월 10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10월 옵션 만기일, 그다음 미국 CPI 인플레이션 중요한 발표 있죠. 그다음 리사 쿡 이사,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있고요. 미국 PPI에서 목요일 금요일에서 물가 발표가 있고, 미셸 보먼 이사의 연설이 있는데 강력 매파잖아요. 네, 강력 매파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인플레이션 잡힌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저번에 빅컷을 했냐, 성급하게 결정했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온 뒤에 미셸 보먼 이사의 연설은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발언 강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스탄 굴스비, 로리 로건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3일 일요일에는 중국 물가지수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자,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한 주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또 9일날 휴장일인데 중간에 또 건너서 또 변동성을 어떻게 줄지 잘 판단해서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함께
대응해 나가실 분,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장중에는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하니까 그거 시간 되실 때마다 들어오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 구독자, 신규 구독하시고 구독자 정보 공유방,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하시는 것.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그것부터 하시고 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